자, 바이러스 봅시다. 과학 지문이에요. 자, 과학 지문이고 지금 요거와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많이 했었을 거예요. 면역이라던가 혹은 또 저기 병원책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들을 좀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배경 지식이 나도 모르게 쌓이는 느낌들이 있어. 자, 한번 더 해보자. 인체는 세균과 바이러스, 병원체지? 병원체라는 단어는 여러 번 설명했죠? 병의 원인이 되는 물체들. 세균과 바이러스. 지금 우리 오미크론, 코로나 얘네들 다 바이러스죠. 그래서 그때 바이러스의 구조에 대한 얘기들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공격을 받습니다. 주로 감염이나 질병의 원인이 돼서 외부 침입에 전하고 방어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 면역 반응. 이제는 우리 몸 신체를 보자는 거죠. 바이러스가 어떤지는 지금 저번에 한번 봤으면 이제는 우리 몸을 한번 보자. 따라서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 반응이 활발하여 외부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왜? 병이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백신 맞고 지금 또 양성 나왔다가 이제 회복되신 분들도 다 외부 물질 완벽하게 제거한 상태잖아. 그랬나? 항체 다 생겼나? 연우는 생겼겠다. 아닌가? 항체가 좀 아닌가? 그때 그냥 격리였나? 아, 표정이가 생긴 건가? 아, 그래? 그건 또 모르겠다. 그렇지. 아무튼 요새 너무 내가 이게 누가 양성이고 격리인지 몰라갖고 너무 많아서 헷갈렸어. 자, 그러나 면역 반응이 과도해지면 오히려 인체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잠깐만, 면역 반응은 그러면은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란 얘기지. 앞에서 면역 반응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뒤에는 무조건 좋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러나 요 체크해 주세요. 그러나를 여러분들 계속 잔소리하는 느낌이지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세모치고 하우에버 벗 하면서 분명히 체크하고 넘어가는데 그 체크가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앞부분과 뒷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크를 어떻게 하시던. 최근 급증하는 알레르기, 천식, 자가 면역 질환들은 불필요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불필요한 면역 반응은 너무 과도해진다는 거죠. 면역계가 일반적으로는 해가 되지 않은 물질인 꽃가루, 먼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직까지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누구? 자신의 조직까지. 자신의 조직, 내 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까지도 공격해버려요. 자가 면역 질환이 여기에 해당하죠. 자가 내 것인데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면역계의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병은 의료 환경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왜 과민 반응의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이제 질문을 주고 있네. 그거에 대한 답을 뒤에서 하겠죠.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것일까? 면역계의 과민 반응이 이 글의 핵심 소재겠네요. 밑에 한번 가서 봅시다. 과학자들은 이제 그 이유를 수백 년 동안 진화해온 환경에서 찾았습니다. 환경을 지금 하나의 이유로 보고 있네. 첫 번째 환경. 인체는 무균지대나 청정지대가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과 함께 진화해 왔습니다. 즉은 누구? 이들 침입자로 바이러스, 기생충, 세균, 얘네들이 침입자지. 인체의 면역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면역 반응을 억제하도록 진화했고, 누가? 이들 침입자. 얘 기준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인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외부 물질의 침입에 대비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진화했습니다. 지금 서로 막 경쟁하고 있는 느낌이죠. 침입자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뭐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려고 해요.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침입자들은. 왜냐면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세균들이. 그런데 우리 인체는 면역 반응이 늘어나야지. 자, 그런데 현대의학 발달과 환경 개선, 바이러스 등이 줄어들게 되자 면역 반응은 지나치게 된 것입니다. 뭐가 지나치게 됐다고요?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인체는 이렇게 면역 반응을 당연히 높여야 되는데 이게 투머치가 됐대. 과도해졌대. 지나치게 됐대. 이를 위생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설이에요. 아직 위생가설이라는 거는 우리의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해졌어. 투머치가 됐어.
위생가설에 따르면 바이러스에 접할 기회가 줄어든 깨끗한 환경이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뭐라고? 이런 환경이라고 했는데 이 환경이 오히려 너무 깨끗하니까 깨끗한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아니라는 얘기 같지 여기서는. 오히려 깨끗해갖고 이런 바이러스를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뭐가 없어? 뭐가 안 생겼을까? 항체가 안 생겼을 거예요. 자, 밑에 위생가설은 한번 들어갑시다. 위생가설은 인체가 외부 물질과의 공존 속에서 면역 반응의 균형을 찾는다는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공존. 인체가 외부 물질, 침입자와의 공존 속에서 균형을 찾는데요. 이 면역 반응이 균형을 찾아야 돼. 너무 과도하지 않고. 공존이 먼저지, 그 다음에 균형을 찾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모든 물질을 배척하기만 한다면, 자, 배척이라는 건 뭐예요? 배제하는 거죠. 얘가 없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앞부분에 어느 부분이랑 연결돼요? 너무 깨끗한 환경. 물질들이 배척된 너무 깨끗한 환경이 있기만 한다면 면역 반응에 제동을 걸어줄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균형이 깨집니다. 아, 이 침입자가 너무 없으면 균형이 깨진다라는 겁니다. 침입자가 없으면 균형이 깨져요.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공존하라는 얘기야? 여기서 이제 공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또 다른 질문이에요. 자, 앞부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면역계에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는 무엇일까? 너무 깨끗해서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지금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벌써 질문을 계속 두 번째 질문을 하면서 또 다른 내용으로 이어나간다는 거 보이죠? 자,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에 있는 미생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안에 장 안에는 몸 안에 수보다 10배나 더 많은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면역계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면역 반응이 이 침입자들, 어떻게 보면 침입자 아니니? 이것을 인정했대. 이 침입자는 장내 미생물이에요. 장내 미생물을 인정해서 받아들였어. 면역계를 구성하는 면역세포들은 인체에 유입된 외부 물질을 인지하고 제거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킨대. 당연히 면역 반응을 일으켜야 되겠네.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하면은 장내 미생물들도 면역 반응을 일으켰어야 돼요. 제거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역할을 하는 중추적 역할은 수지상세포와 T세포입니다. 또 이제 다른 얘기하고 있지. 지금 여기서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수지상세포와 그리고 T세포이다. 수지상 세포는 말 그대로 세포막이 나뭇가지처럼 수지상이라고 하는 게 나뭇가지처럼 기다랗게 뻗어나와 있는 모양이라고 하는 게 수지상 세포고, 수지상 세포는 인체에 침입한 외부 물질 인지, 소장과 대장 주변에 분포한 림프절에서 미성숙 T세포를 조력 T세포와 독성 T세포로 분화시킵니다. 자, 이 림프절에서 뭐하고 있어요? 수지상세포는? T세포는 조금 이따 쓸게요. 미성숙 T세포를 조력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로 분화시킵니다. 나눈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 과정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두 종류의 T세포가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얘네 둘보다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없앰. 이거를 침입자를 없애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조력 T세포, 세포 독성 T세포. 자, 그런데 자, 이 장내 미생물 얘기 다시 돌아가죠. 장내 미생물은 조력 T세포나 세포 독성 공격을 피하기 위해, 그래야 얘네들이 살잖아.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 수지상 세포에 영향을 미친대요. 누구한테? 수지상 세포에 영향을 미리 먼저 일으켜서 성격을 바꿔놓습니다. 미리 영향, 얘네들이 이렇게 분화되기 전에, 그렇죠? 분화되기 전에 미리 수지상 세포에 영향을 미친대요. 즉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한 수지상 세포를
조절 수지상 세포라고 합니다. 자, 영향을 미쳐서 변화가 일어나면 이때는 조절 수지상 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럼 조절 수지상 세포는 림프절에서 미성숙 T세포를 조절 T세포로 성숙시킵니다. 자, 또 다시 림프절에서 누구를 미성숙 T세포를 조절 T세포로 성숙시킵니다. 조절 T세포는 조력 T세포와 아까 조력 T세포는 누구예요? 얘죠. 조력. 근데 얘는 조절 T예요. 글자가 상당히 치사하게 바뀌지. 조절. 밑에는 조력. 글자가 달라요. 이거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조력 T세포나 세포 독성 T세포와는 달리 뭐한데? 면역 반응 억제를 한대요. 아, 이 조절 T세포가 면역 반응 억제. 자, 과학 기술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연습이 제일 좋은 연습이긴 한데 이런 연습 빈 공간이 없으면 여러분들 모의고사 맨 앞장에 한 장 빈면 있는 거 아니? 거기다가 하세요. 거기다가 이렇게 쓰면서 정리하면서. 근데 이거 안 쓰는 연습 평소에 안 쓰다가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쳤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저도 잘 안 돼. 이거 나보다 잘 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지 않니? 지금 벌써부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못 따라가. 눈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손으로 따라가면서 내가 이게 손에 대한 중요성을 다음 시간에 꼭 얘기할 건데 오죽하면 문제로도 막 나오거든. 손으로 정리하면서 읽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길이다라고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결과 장내 미생물은 외부 물질이면서 도 공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공존하게 되네요. 그렇죠? 왜? 면역 반응을 억제하니까 결국 그 결과값은 공존하게 됩니다. 누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조절 수지장 세포에서 나온 조절 T세포가 그런 영향을 하게끔 해주네요. 자, 돌아옵시다. 장내 미생물은 조절 T세포를 통해 자신의 생존을 꾀하지만 장내 미세포는 조절 T세포예요. 얘를 통해서 꾀하지만 인체 면역계는 면역 반응의 강약을 조절하게 됩니다. 조절 T세포가 면역계의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조절 T세포가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병 치료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게 일어난다는 얘기, 그거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누가? 조절 T세포가. 이 친구가. 실제로 알레르기 환자의 조절 T세포가 작용하면 과민 반응으로 인한 염증이 억제되면서 증상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조절 T세포를 만들게 하는 외부 물질인 장내 미세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공존하는 외부 물질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기존에는 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기존에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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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어떤 위생 가설, 아직은 가설 단계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검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밑에 문제 바로 들어갑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아주세요. 근데 밑에 보면은 내용 일치 문제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전개 방식 문제죠. 자, 전개 방식 문제는 항상 대응이 일어나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풀어봅시다. 1분. 대응식이 이렇게 좀 많아. 혹시 5번을 답하실 것 같은 분, 5번.
5번은 어디가 틀린 건지 한번 해볼래? 답은 5번은 아니에요.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5번은 일단 틀렸거든? 5번부터 한번 체크해볼까? 어디가 틀린 걸까, 5번이? 혹시 알겠어? 앞에 부분은 대응이 되거든요? 면역 반응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들은 요 세포들이잖아. 그치? 요 세포들인데 생성 위치에 따라서 분류했대. 얘네 둘 다 어디서 생겨? 어디에서? 림프절이라고 하는, 뭐 생성 위치는 아니고 림프절에서라고 하는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분류하지는 않았어요. 답은 2번인데, 2번 대응되죠. 과민 반응의 원인. 자, 과민 반응은 왜 일어난대요? 장내? 아니, 장내미 되는 게 아니라 면역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거잖아. 그렇죠? 과도하고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거잖아. 그러면서 면역 반응에 대한 통념, 면역 반응의 통념, 우리 통념이라는 단어는 뭐죠? 통념. 통상적인 생각, 일반적인 생각, 기존의 생각에 대한 인식 전환 일어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답은 2번. 가설 수정이 필요하다 이것도 지워질 수 있죠. 그리고 관점이 지닌 한계도 아직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예상되는 반론도 없었어요. 대응이 명확하게 일어나야 돼요. 전개 방식은. 27번 윗글을 통해 답을 확인할 수 없는 질문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답을 확인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내용이 없는 중심 내용 찾기네요. 문단별 중심 내용. 그러니까 이런 내용 없는 거 찾아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것도 시간 드릴게요. 한 30초만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중심 내용은 어떤 한 줄로 설명되지는 않아요. 뭐 한 문단일 수도 있고. 답을 바로 얘기할 수도 있으면 되지. 답 나왔니? 몇 번? 몇 번으로 보이니? 4번. 4번. 자, 장내미승물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이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공존으로 인해서 그렇게 조절한다고, 조절 수지상 세포를 통해서. 바이러스에 접할 기회가 줄어들 이유는 너무 깨끗해져서 그런 거지. 그리고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질병은 앞에서 천식, 알레르기,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외부 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공존할 때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공존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외부 물질에 대한 인식, 우리 면역 반응을, 과민 반응을 질병 치료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4번은 위생가설에 따라 깨끗한 환경이 인체에 미친 긍정적인 변화 내용은 나오진 않았어요. 자, 요 얘기랑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A형 간염이라고 하는 그 질환이 있거든요. 이거는 세균 때문에 우리가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더러운 환경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면역이 생겨갖고 항체가 보유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여러분들 젊은 나이에 있는 학생들은요, A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한 10몇 프로인가, 12%인가? 이거밖에 없대요. 근데 나까지만 해도 모르겠는데, 우리 앞에 부모님 세대들,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들은 한 70% 이상, 80%는 이것에 대한 항체가 있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환경. 옛날에는, 요새 놀이터 가도 모래 놀이터 한번 너희들 놀았던 적 기억이 있니? 모래 놀이터 놀았던 기억 있어? 근데 대부분의 놀이터가 지금 어때? 밑에 뭔가 바닥이 막 깔려있지. 모래 없이 그냥 뭐 우레탄 바닥인가 이런 것들이 깔려있지. 그런 환경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성돼야 되는 그런 면역이 지금은 거의 부족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깨끗해서 생기는 오히려 역설적 상황이 생기기도 해. 그게 이제 이런 위생가설을 적용한 내용이겠죠. 이거 신문 기사에도 나왔어. 너무 깨끗한 건 좋지 않다는 결론이 생겨버리네, 그러면. 적당히 더러워야 된다는 얘기인가? 한번 가봅시다. 자, 28번 문제. 이해한 내용이에요. 내용 일치 플러스 약간의 추론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 1분 30초 정도.
약간의 추론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게 왜 이거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네? 라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답은 몇 번으로 보이니? 잘 나와, 답? 잘 안 나오지? 5번부터 한번 해볼까? 자, 장내 미생물은 자신을 공격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면역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조절 수지장 세포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 했잖아. 그치? 그럼 이건 지워주시고. 자, 의학 발달과 환경 개선을 해서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된 원인이지. 왜? 환경이 너무 깨끗해져서. 지워주시고. 자, 외부 물질 인체에 유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내 미생물 유해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인체가 건강하다는 거는 면역의 강약이 조절되는 거 맞죠? 1번도 근데 맞는 거 아니야? 스스로 조절했다? 아니, 스스로가 아니에요, 여기서. 과도한 면역 반응을 누구로 인해서 외부 물질을 인해서 장내 미생물. 장내 미생물이 면역 반응을 떨어뜨리면서 이것을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과정들이 나왔다. 앞부분을 내용을 좀 중심 내용을 생각해 주면 면역계 스스로 조절한 거 아니에요. 외부 장내 미생물이 들어와서 걔가 조절하죠. 걔가 막 조절 수지장 세포를 조절해 갖고 조절 수지장 세포를 만들어 버리죠. 스스로 조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거는 면역계가 스스로 인식하는 거죠. 아, 내가 너무 과도하네. 좀 줄여야 되겠네. 이게 스스로잖아. 근데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천식이나 알레르기 또는 자가면역 질환이 없게. 자, 밑에 갑시다. 29번 문제. 자, 보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수지상세포가 미성숙 T세포, T세포가 됐네요. 이거는 첫 번째 단계였죠. 첫 번째 단계, 요 단계. 제가 분홍색으로 썼던 요 단계. 그리고 조절 수지상세포 단계는 요 두 번째 단계. 자, 이렇게 과정을 그대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시면은 조절 수지상세포, 수지상세포. 그러면은 얘네들의 역할들이 좀 다르죠? T세포는 첫 번째 이 T세포는 조력 T세포, 세포 독성 T세포는 침입을 없애버렸어요. 침입을 억제하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여기서. 근데 조절 수지상 세포에서는 조절 세포로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조절이에요. 그래서 면역 반응을 억제, 즉 공존할 수 있게 만든다. 침입을 억제하는 거야. 이거는 공격해버리는 거야. 그 이름은 조력 T세포였죠. 그럼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기 분석됐으니까. 자, 밑에 1분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1분 30초 읽어봐야겠다.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 주어라는 서술어 잘 봐야 돼. 주어, 서술어. 나왔니? 4번? 자, 바로 한번 다시 치면서.
1번부터 봅시다. 자, 가해 수지상 세포는 외부 물질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는 거 맞아? 그치. 침입, 억제하니까, 공격하니까. 그럼 조절 수지상 세포는 다른 거 맞죠? 맞네. 지워주시고. 자, 가해 T세포는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없애는 역할을 하죠. T세포는요, 공전, 조절. 틀렸네. 나는요, 자, 이제 주어 바뀌었어요. 나의 미성숙 T세포예요. 얘는 두 종류의 면역세포로, 미안해. 여기가 아니라 얘지. 얘는 분화됐니, 안 됐니? 그 단계. 이 단계에서 보면, 자, 요 처음에 T세포는요, 수지상 세포는 두 개로 분화됐죠. 근데 요 조절 수지장 세포에서는 미성숙 세포가 조절 T세포로만 나왔지. 분화됐어, 안 됐어? 안 됐네. 그치? 그러면 여기도 적절하죠. 분화되지 않는다. 나는 분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분화되지. 틀렸고. 자, 나의 T세포는 면역 반응으로 발생한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면역 반응으로 발생한 염증을 억제하는 겁니다. 과도한 면역을 줄여주는 거지. 여기서 약간의 추론이 필요하네. 왜? 면역 반응으로 발생한 염증을 억제합니다. 그럼 면역 반응으로 발생한 염증을 억제한다는 거 면역 반응을 억제한다. 맞네요. 기억은요? 이 가해 T세포는요, 이거는 발생시킨 거죠. 면역을 증가시킨 걸 거예요. 답은 5번인가? 자, 모두 외부 물질을 유입을 막음으로써 인체를 보호합니다. 막는 거, 억제하는 거 누구예요? 막는 거, 침입을 반대하는 건 누구예요? 얘만, 다만. 나는요, 인정하는 거잖아. 공존하려고. 자, 그게 틀렸지? 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읽어주시면은 어렵진 않아요. 자, 마지막 문제. 오른쪽 위에.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부분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기생충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대. 기생충? 그럼 얘는 외부 물질이지. 외부 물질이 들어와서 이 뇌조직을 보니까 면역계 관이하는과 연관이 있었던 것이 알려져서 기생충을 이용한 치료가 됐습니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럼 뭐 기생충을 이용해서 면역을 좀 낮춰주는 공존에 대한 그런 내용인가? 라고 추측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윗글을 보충하려고 할 때 이 구체적인 방안, 얘를 그러면 어떻게 쓰니? 이거는 좀 다른 유형이네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 거니? 얘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죠. 방향이 좀 반대예요. 사례를 가지고 여기다가 딱 넣어서 읽어주는 것보다 이런 사례는 지문의 어느 부분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겠니? 라고 보는 거죠. 장문 문제랑 비슷하죠. 장문에서 우리가 자료 활용 문제랑. 그럼 이런 기생충을 이용해서 면역 반응과 관련이 있는 거, 면역 반응을 뭐 낮춰주는 거? 그런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1번. 외부 물질과 공존하여 면역 반응의 균형을 이루게 됨을 보여주는 사례로 하는, 이거 너무 1번인데? 외부 물질과 공존하여, 외부 물질 두고 기생충과 공존하여 면역 반응, 연관, 균형을 두게 되는 사례로 구체적인 사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2번, 3번, 4번 여기는 왜 안 되는지 봅시다. 외부 물질이 면역 반응을 활발하게 하는 역할을 뒷받침합니다. 활발하게 한다, 면역 반응과 관련된다. 면역 반응을 활발하게 한다. 면역 반응과 과민 반응과 연관되는데 과민 반응이 일어나서 병에 있는 거를 치료가 효과가 있었다는 건 과민 반응을 낮춰준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치?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건 면역을 강하게 일어나는 거니까 연결되면 안 되겠고요. 무균지대나 청정지대에서 진화를 거듭해왔음을 듣는 사례 아니에요. 기생충은 뭐 무균은 아니잖아. 면역계가 환경의 발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변화하여 있음을 설명하는 사례로 활용한다. 환경의 발전, 뭔가 안 되죠. 환경의 발전함에 따라서 면역은 점점점 과민 반응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인체에 침입한 유해한 외부 물질을 제거하는 면역계의 중요성, 이거 제거했니? 기생충 제거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 10분 남으실 것 같은데, 승훈 선생님 저희 끝날 수 있을 것 같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